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서울의 가을 오후였다. 유연은 우산을 들고 학교 운동장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아들 민준의 축구 유니폼이 쥐어져 있었다. 민준은 올해 10살, 학교 축구 동아리의 일원으로 매일 저녁 연습에 열중하는 활기찬 아이였다. 유연은 싱글맘이 된 지 5년째, 이혼 후 홀로 민준을 키우며 회사에서 마케팅 팀원으로 일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서울의 빽빽한 아파트 숲속에서 그녀의 삶은 늘 피곤함과 작은 기쁨의 반복이었다. 민준의 미소가 유연의 유일한 빛이었다. 엄마, 오늘 코치 선생님이 나한테 골 넣는 법 제대로 알려주셨어. 민준이 어제 저녁에 흥분해서 말했던 그 코치. 유연은 아직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다. 동아리 부모 모임에서 이름만 스치듯 들었을 뿐 유나 코치라고 젊은 여성 코치라는 소문이 돌았다. 요즘 한국 학교 스포츠 동아리에서 여성 코치가 드물지 않지만 축구처럼 남성 중심인 종목에서는 아직도 신선한 바람이었다. 유연은 그런 변화가 반갑기도 하고 민준의 열정을 더 키워줄 것 같아 안도했다. 버스에서 내리자 비가 조금 잦아들었다. 운동장 가장자리에 서 있는 커뮤니티 센터 건물로 들어서자 습기 찬 공기가 코를 찔렀다. 유연은 민준의 유니폼을 들고 복도를 따라 로커룸으로 향했다. 연습이 끝난 시간이라 조용했다. 문 앞에 서니 안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준의 웃음소리와 함께 부드럽지만 단호한 여성의 목소리가 섞여 있었다. 민준아, 오늘도 잘했어. 다음에는 더 세게 차보자. 알았지? 유연은 문을 살짝 열었다. 로커룸 안, 벤치에 앉아있는 젊은 여성이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다. 그 여성이 유나였다. 어깨까지 오는 웨이브진 검은 머리, 운동복 차림의 단정한 운동화, 그리고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눈꼬리.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피곤한 연습 후에도 빛나는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었다. 유연은 순간 멈칫했다. 유나의 눈이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그 시선은 평범한 인사와 달리 깊고 따뜻했다. 아, 민준 엄마시죠? 늦게 오셨어요. 민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연은 어색하게 웃으며 안으로 들어갔다. 죄송해요. 회사에서 일이 늦어져서요. 유니폼 세탁해왔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유니폼을 꺼내 건넸다. 민준이 엄마 하며 달려와 안겼다. 유연은 아들을 꼭 안으며 유나를 힐끔 보았다. 유나는 유니폼을 받아들며 고맙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이가 엄마 얘기 자주 해요. 항상 엄마가 제일 멋지다고. 제가 부러워질 정도예요. 그 말에 유연의 가슴이 살짝 저렸다. 이혼 후 그녀는 자신을 멋진 엄마로 여기기보다는 버티는 엄마로만 느꼈다. 아니에요. 코치 선생님 덕분에 민준이가 이렇게 밝아요? 감사해요. 민준이 엄마, 코치 선생님 최고야. 다음 주 경기에서 골 넣을게 하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유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유나의 시선이 여전히 자신을 스치듯 머무르는 게 느껴졌다. 이상한 기분이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듯한 익숙하면서도 낯선 떨림. 연습이 끝난 후 유연은 민준을 데리고 집으로 향했다. 버스 안에서 민준이 졸기 시작하자 유연의 마음속에 유나의 얼굴이 스쳤다. 왜 그랬을까? 그냥 평범한 코치일 뿐인데. 서울의 밤거리가 불빛으로 물들어갈 무렵 그녀는 창밖비를 보며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삶의 작은 파문이 시작되는 줄은 몰랐다. 며칠 후 또 다른 연습날 이유연은 이번에는 일찍 도착해 운동장을 둘러보았다. 가을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오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메아리쳤다. 한국의 학교 스포츠는 이렇게 가족적인 분위기였다. 부모들이 벤치에 앉아 아이들을 응원하고 가끔 커피를 나누며 수다를 떨었다. 유연은 그 모임에 잘 어울리지 않았다. 이혼한 싱글맘이라는 낙인이 그녀를 항상 한 발 물러서게 만들었다. 유연 씨, 남편분은 안 오세요.
라는 질문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유나가 코치로서 아이들을 지휘하는 모습을 보니 감탄이 나왔다. 그녀는 단순히 기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각 아이의 강점을 끌어내는 재능이 있었다. 민준이 공을 드리블할 때 유나의 격려 소리가 운동장에 울려 퍼졌다. 좋아, 민준. 그 리듬 그대로 유연은 멀리서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유나는 아이들 사이에서 빛났다. 하지만 연습이 끝날 무렵 그녀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지는 걸 유연은 놓치지 않았다. 아이들이 흩어지자 유연은 민준의 물통을 챙겨 로커룸으로 갔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안에서 유나가 혼자 벤치에 앉아 물병을 쥔 채 창밖을 보고 있었다. 유연은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다. 코치 선생님, 민준 물통요.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유나가 고개를 돌리며 웃었다. 아, 감사해요. 들어오세요. 유연이 안으로 들어가자 유나가 문을 살짝 닫았다. 로커룸의 공기는 아직 땀 냄새가 배어 있었지만 따뜻했다. 유나는 물통을 받아들며 말했다. 민준 엄마. 유연 씨라고 하시죠? 제가 민준이한테 들었어요. 네, 맞아요. 유나 선생님은요? 유나예요. 그냥 유나라고 불러주세요. 코치라고 하면 너무 딱딱하잖아요. 유나의 미소가 부드러웠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유연을 초대하듯 손짓했다. 잠깐 앉아요. 얘기 좀 할까요? 유연은 망설이다 앉았다. 이상한 긴장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유나는 물병을 만지작거리며 입을 열었다. 사실 민준이 때문에가 아니라 유연 씨를 뵙고 싶었어요. 지난번에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느껴졌거든요. 유연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느껴지다뇨. 유나가 깊이 숨을 들이마시더니 문 쪽을 힐끔 보았다. 그녀는 일어나 문을 잠갔다. 찰칵 소리가 로커룸에 울렸다. 유연의 눈이 커졌다. 유나 씨, 이건. 얘기할 게 있어요. 유나의 목소리가 낮고 진지했다. 그녀는 다시 벤치에 앉아 유연의 손을 살짝 스쳤다. 그 접촉이 전기처럼 유연의 몸을 관통했다. 유연 씨, 나 솔직히 말할게요. 나 여자예요. 유연 씨처럼. 아니, 유연 씨를 보고 알았어요. 그 눈빛, 그 피곤한데도 따뜻한 미소. 나도 그래요? 오랫동안 숨겨왔지만. 유연은 숨이 멎을 듯 했다. 이건 무슨 말인가? 로커룸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비가 다시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유연의 머릿속에 과거의 기억이 스치듯 떠올랐다. 대학 시절 한 여학생과의 짧았던 감정. 하지만 그건 묻어버린 비밀이었다. 한국 사회에서 싱글맘으로서의 삶에서 그런 감정은 사치였다. 유나 씨, 이건 민준이 때문에. 아니에요. 민준이는 상관없어요. 이건 우리 이야기예요. 유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 코치가 된 이유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사랑했지만 여자라서 포기할 뻔했어요. 가족들은 여자는 결혼해서 애 키우는 게 당연하다고 했죠. 하지만 나 그럴 수 없었어요. 유연 씨처럼 강한 여자를 만나고 싶었어요. 유연은 손을 떼려 했지만 유나의 손이 너무 따뜻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깨어나는 느낌이었다. 로커룸의 작은 창으로 들어오는 가을 햇살이 두 사람을 감쌌다. 이 대화가 뜻밖의 시작이 될 줄은 유연은 꿈에도 몰랐다. 유연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민주는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고 아파트는 서울의 야경으로 물들어 있었다. 유나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 여자예요. 그 한마디가 유연의 세상을 흔들어 놓았다. 그녀는 이혼한 지 5년,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사랑이라기보다는 의무였다. 민준을 낳고 나서야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리고 그 비밀스러운 감정,
대학 때의 그녀와의 추억. 그건 유연의 가슴 깊숙이 묻힌 상처였다. 다음 날 아침, 유연은 회사로 가는 지하철에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렸다. 유나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어제 말, 후회 안 해요? 언제든 이야기하고 싶어요. 유연은 답장을 망설였다. 한국 사회의 시선이 떠올랐다. 동성애는 여전히 특별한 존재, 가족 모임에서조차 피해야 할 주제. 하지만 유나의 눈빛이 잊히지 않았다. 그날 저녁, 민준의 연습에 다시 갔다. 운동장에서 유나를 보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유나는 아이들을 코칭하며 평소처럼 밝았지만 유연을 볼 때마다 미소가 깊어졌다. 연습 후 로커룸에서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문을 잠그지 않았다. 유연 씨, 피곤해 보이네요. 커피 한 잔 어때요? 센터 근처 카페에서. 유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충동이었다. 카페는 작은 골목에 숨어있는 곳, 한옥 스타일의 따뜻한 인테리어로 유명한 한옥 티하우스였다. 서울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그런 곳,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앉아 따뜻한 녹차 라떼를 주문했다. 비가 그친 거리가 창밖으로 보였다. 유연 씨, 나에 대해 더 말할게요. 유나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는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냈다. 부산에서 자란 유나, 아버지의 기대 속에서 축구를 시작했지만 고등학교 때 여자답지 않다는 말에 좌절했다. 대학에서 스포츠 교육을 전공하며 코치의 길을 선택했지만 가족과의 갈등은 여전했다. 엄마는 아직도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라고 해요. 하지만 나, 그럴 수 없어요. 사랑은 성별이 아니잖아요. 유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이야기로 돌아갔다. 나도 비슷해요. 대학 때 한 선배와 가까웠어요. 손을 잡고 한강을 걸었죠. 하지만 졸업 후 가족의 압박에 결혼했어요. 민준을 낳고 나서야 그 감정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싱글맘이 된 지금 그런 생각조차 사치예요. 두 사람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렀다. 한국 드라마처럼 감정의 물결이 일렁였다. 유나는 유연의 손등을 살짝 만지며 말했다. 유연 씨, 나 당신을 처음 본 순간부터 느꼈어요. 그 피곤한 눈빛 뒤에 숨긴 따뜻함. 민준이를 볼 때의 미소, 그게 나를 끌었어요. 유연의 뺨이 붉어졌다. 카페의 부드러운 조명 아래 두 사람의 시선이 얽혔다. 그건 로맨틱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유연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이게 지속될 수 있을까? 민준이는? 사회는? 며칠 후 두 사람은 비밀스러운 만남을 이어갔다. 주말에 민준을 유나의 축구 클럽 캠프에 맡기고 근처 공원에서 산책했다. 남산타워가 보이는 벤치에 앉아 유연은 유나의 어깨에 기대었다. 유나야, 나 무서워. 이 감정이 너무 커. 유나는 유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나도 그래? 하지만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한국은 변하고 있어? 우리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그들의 관계는 천천히 깊어졌다. 유연은 회사 동료들에게 새 친구를 만났다고만 말했다. 유나는 코치로서의 삶을 유지하며 유연에게 작은 선물을 주었다. 한지로 만든 북마크, 연이라는 글씨가 새겨진 유연 씨처럼 부드럽고 강한 꽃. 하지만 갈등의 씨앗은 이미 싹트고 있었다. 유연의 어머니가 서울로 올라오기로 한 날, 유연은 불안했다. 어머니는 전통적인 한국 여성, 가족의 명예를 최우선으로 여겼다. 민준이 할머니 만나러 가자 민준의 말에 유연은 웃었지만 속으로는 유나와의 만남을 숨겨야 한다는 부담이 컸다. 어머니가 도착한 주말, 집은 분주했다. 어머니는 김치찌개를 끓이며 물었다. 연아, 요즘 남자 만나는 사람 없니? 민준이 아빠처럼 좋은 사람. 유연은 대답을 피했다. 그날 저녁, 유나에게서 전화가 왔다. 연아, 민준 캠프 끝났어.
데리러 갈까? 유연은 망설이다 안 돼. 어머니 계셔라고 답했다. 유나의 목소리가 상처받은 듯 떨렸다. 알았어. 이해해. 그 후 유연의 마음은 갈등으로 물들었다. 어머니와의 식사 자리에서 민준이 무심코 말했다. 코치 선생님 최고야. 엄마도 코치 선생님 좋아할 거야. 어머니가 코치? 여자 코치라니. 요즘 애들 타며 웃었지만 유연의 가슴은 철렁했다. 한 달 후 관계는 더 깊어졌다. 두 사람은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며 웃었다. 유나가 유연의 손을 잡고 사랑해라고 속삭였다. 유연도 마주 속삭였다. 나도 그 순간 세상이 아름다웠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은 시작되었다. 유나의 전 연인이 갑자기 나타난 소문이 돌았다. 유연은 모른 척했지만 불안이 싹 텄다. 겨울이 다가오며 서울의 공기는 차가워졌다. 유연과 유나의 만남은 이제 일상의 일부가 되었다. 주중에는 메시지로, 주말에는 은밀한 데이트로. 유나는 유연에게 한국 전통 차를 타는 법을 가르쳤고, 유연은 유나에게 회사에서의 스트레스를 털어놓았다. 그들의 사랑은 조용한 물결처럼, 그러나 점점 강렬해졌다. 민주는 유나를 특별한 코치로 여기며 더 열심히 축구를 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피할 수 없었다. 학교 부모 모임에서 한 어머니가 유연에게 다가왔다. 유연 씨, 요즘 유나 코치랑 가까워지신가 봐요? 민준이가 자랑하던데 유연은 웃으며 코치 선생님 덕분에 민준이가 잘 자라요 라고 대답했지만 그 말 속에 숨은 호기심이 느껴졌다. 한국의 마을 공동체 정신은 때론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유나도 자신의 싸움을 안고 있었다. 클럽 상사로부터 코치로서의 이미지를 유지하라는 압박을 받았다. 아이들 앞에서 이상한 소문 나면 안 돼. 유나는 웃으며 넘겼지만 유연에게 털어놓았다. 연아, 나 우리 관계 때문에 코치 자리를 잃을까 봐 무서워. 유연은 유나를 안으며 말했다. 안 그럴 거야. 우리는 잘못한 거 없어.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그녀의 어머니가 다시 서울로 왔을 때 그 갈등이 폭발했다. 어머니는 민준의 학교 생활을 물으며 유연의 사생활을 캐물었다. 연아, 너 아직도 혼자 사니? 이 나이에 동성 친구들만 만나는 건 안 돼. 한국 여자는 가족을 위해 살아야 해. 유연은 참다 터졌다. 엄마, 나 행복해요. 민준이도 잘 크고 있어요. 어머니의 눈이 커졌다. 행복. 그게 무슨 소리야? 남자 없이 어떡해. 그날 밤, 유연은 유나에게 전화했다. 울음이 터졌다. 유나야, 엄마가. 나를 이해 못해. 유나는 달려와 유연의 아파트를 찾았다. 문 앞에서 포옹하며 괜찮아, 내가 있어 라고 속삭였다. 그 밤,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유나의 과거가 드러났다. 전 연인, 세라와의 이별. 세라는 나를 배신했어. 우리 관계를 가족에게 말하고 떠났어. 그 후로 코치 생활에만 매달렸지? 유연은 가슴이 아팠다. 나, 그런 일 없게 할게. 그들의 키스는 부드러웠다. 감정의 교차, 로맨틱한 떨림. 하지만 다음 날, 재앙이 닥쳤다. 유연의 어머니가 우연히 민준의 핸드폰을 보고 유나와의 메시지를 발견했다. 이게 뭐야? 유나 코치. 연아, 너 미쳤어. 대판 싸움이 벌어졌다. 어머니는 지런 소문나면 민준이가 어떻게 살아. 가족 망신이야 하며 울었다. 유연은 정말 사랑이에요. 성별 상관없이 라고 외쳤지만 어머니는 짐을 싸고 내려갔다. 너 혼자 알아서 해. 나 실망이야. 유연은 무너졌다. 회사에서조차 집중이 안 됐다. 유나는 위로했지만 그녀 자신도 흔들렸다. 클럽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유나 코치가 민준 엄마랑 부모들 사이에서 힐끔거림이 시작되었다. 고조되는 긴장 속 겨울 축구 대회가 열렸다. 민준의 팀이 결승에 올랐다.
경기장 벤치에서 유연과 유나는 가까이 앉아 있었다. 민준이 골을 넣자 두 사람은 환호했다. 하지만 경기 후 클럽 이사가 유나를 불렀다. 유나 씨, 개인 생활은 존중하지만 클럽 이미지에 안 좋아. 조심해.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이 고였다. 유연에게 달려와 연아, 우리 포기할까? 라고 물었다. 유연은 아니, 싸워야 해 라고 답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시험대에 올랐다. 민준의 생일 파티를 열었다. 유연은 유나를 초대했다. 작은 아파트에서 케이크를 자르며 민준이 코치 선생님, 엄마랑 같이 살아? 라고 무심코 물었다. 유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유나는 웃으며 그냥 좋은 친구야 라고 했지만 그 마른 가슴을 찔렀다. 밤이 깊어지자 유나가 떠나려 했다. 문 앞에서 유연이 잡았다. 유나야, 나 없이 못 살아. 유나는 돌아서 안았다. 나도. 하지만 이 사회가. 그들의 대화는 깊은 밤까지 이어졌다. 한국의 전통 가족관, 동성애에 대한 편견. 하지만 그 속에서 피어나는 사랑의 꽃. 유연은 결심했다. 우리 공개하자. 민준이부터.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다. 다음 주 유나의 전 연인 세라가 클럽에 나타났다. 유나, 나 돌아왔어. 그때 미안했어. 세라는 유연의 존재를 알고 질투에 사로잡혔다.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소문은 불길처럼 번졌다. 학교 커뮤니티 앱에 익명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유나 코치와 싱글맘의 이상한 관계? 아이들 교육에 안 좋아. 댓글은 쏟아졌다. 이런 코치가 왜 있지? 민준 엄마, 이혼한 게 이유인가? 유연은 핸드폰을 보며 손이 떨렸다. 회사 동료들도 슬쩍 물었다. 유연 씨, 요즘 소문 들었어? 유나는 클럽에서 압박을 받았다. 이사가 휴직 고려해봐 라고 했다. 유나는 울며 유연에게 달려왔다. 연아, 나 때문에 미안해. 세라가. 그 여자가 소문을 낸 거야. 유연은 분노했다. 왜? 배신이야. 세라는 유나의 과거 연인, 2년 전 헤어진 후 해외로 갔었다. 돌아와 유나를 되찾으려 했지만 유연의 존재를 알고 복수심에 불타 소문을 퍼뜨렸다. 유나는 세라를 만났다. 카페에서 세라야, 그만해. 나 이제 다른 사람 사랑해. 세라는 눈물을 흘리며 나도 사랑했어. 그런데 왜 그 여자? 라고 외쳤다. 그 만남은 더 큰 재앙을 불렀다. 세라가 유연의 어머니에게 연락했다. 유연 씨 어머니, 따님과 유나 씨 관계 아세요? 사진 있어요. 어머니는 충격의 부산으로 유연을 불렀다. 연아, 이게 무슨 짓이야?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 유연은 기차에서 울었다. 부산의 집에 도착해 어머니와 대면했다. 엄마, 사랑이에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어머니는 사랑. 그건 죄야.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 민준이 미래는 하며 매를 들었다. 유연은 무릎 꿇고 울었다. 엄마, 이해해 주세요. 나도 아파요. 그날 밤, 유연은 유나에게 전화했다. 유나야, 나 포기할래. 너무 아파. 유나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연아, 기다려. 내가 해결할게. 하지만 세라의 배신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클럽에 사진을 보냈다. 유연과 유나의 손잡은 사진, 한강 산책 중 찍힌 것. 클럽은 유나를 해고했다. 이미지 문제야. 미안해. 유나는 무너졌다. 집으로 돌아와 술을 마시며 울었다. 유연이 달려갔을 때 유나는 나, 코치 꿈 잃었어. 너 때문에 라고 중얼거렸다. 유연의 가슴이 찢어졌다. 나 때문. 그럼 헤어지자. 하지만 유나는 안 왔다. 아니, 사랑해. 이 고통도 함께. 갈등의 절정이었다. 민준이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다.
엄마가 코치랑 이상해 라는 말에 아이들이 피했다. 민주는 유연에게 전마, 왜 그래? 나 친구 없어졌어 하며 울었다. 유연은 자책했다. 민준아, 미안해. 엄마 잘못이야. 유연은 결심했다. 세라를 만났다. 카페에서 왜 그래요? 우리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세라는 웃었다. 행복. 유나를 빼앗긴 내가? 너 같은 싱글맘이 뭘 알아? 세라의 말은 독이었다. 유나는 나랑 헤어질 거야? 기다려봐. 하지만 유나는 세라를 완전히 끊었다. 세라야, 끝이야. 나 유연 씨만 사랑해. 세라는 절망하며 소문을 더 퍼뜨렸지만 이제 유연과 유나는 서로를 지켰다. 겨울 눈이 내리는 날, 두 사람은 남산에서 만났다. 케이블카를 타며 유연이 말했다. 유나야, 나 무서워. 하지만 포기 못해. 유나는 나도. 우리 새로 시작하자. 클럽 없이도 축구 가르칠 수 있어? 그들의 키스는 눈송이처럼 부드러웠다. 하지만 재앙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유연의 회사에서 소문이 퍼져 상사가 개인 생활 조심해라고 경고했다. 유연은 사표를 고려했다. 봄이 오며 서울의 체리 블라썸이 피었다. 하지만 유연과 유나의 삶은 여전히 폭풍이었다. 유나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지만 소문 때문에 거절당했다. 과거 이력이 라는 말에 상처받았다. 유연은 회사에서 승진 기회를 놓쳤다. 동료들의 속삭임이 그녀를 괴롭혔다. 민준의 상황은 더 심각했다. 학교 상담 선생님이 유연을 불렀다. 민준이가 우울증 기미가 보여요. 가정 문제 때문인가요? 유연은 눈물을 삼키며 제가 해결할게요 라고 했다. 집에 돌아와 민준을 안았다. 민준아, 엄마 사랑해. 코치 선생님도. 민준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엄마, 코치 선생님 좋아해? 나도 좋아. 그 순수함이 유연의 힘을 주었다. 그녀는 민준에게 솔직히 말했다. 응, 엄마는 유나 선생님을 사랑해. 남자처럼, 여자처럼. 그냥 사랑이야.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응원할게. 골 넣을게. 아이의 용기가 유연을 일으켰다. 유나는 작은 커뮤니티 센터에서 자원봉사 코치를 시작했다. 아이들이 적었지만 열정은 그대로였다. 유연은 그곳을 방문하며 지지했다. 유나야, 내 꿈 포기 마. 나랑 함께라면. 세라의 그림자는 여전했다. 그녀는 유나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냈다. 미안해. 질투했어. 이제 그만할게. 하지만 이미 늦었다. 소문은 퍼졌고 유연의 어머니는 연락을 끊었다. 고조되는 감정 속 두 사람은 도망치듯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민준을 유연의 지인에게 맡기고 바다를 보며 쉬었다. 제주의 검은 현무암과 푸른 바다가 그들의 마음을 치유했다. 해변에서 손을 잡고 영원히 함께라고 약속했다. 그 로맨틱한 순간 바람이 속삭이듯 사랑은 자유로워라고 했다. 돌아와 유연은 블로그를 시작했다. 익명으로 싱글맘과 LGBTQ+의 이야기를 썼다. 사랑은 성별을 초월해요. 한국에서 살아가는 우리 이야기. 반응이 쏟아졌다. 지지하는 댓글들, 나도 그래용 라는 고백들. 유연은 용기를 얻었다. 유나도 동참했다. 유튜브 채널을 만들며 여성 축구 코칭 영상을 올렸다. 누구나 꿈을 쫓을 수 있어 구독자들이 늘었다. 소문은 여전했지만 지지자들도 생겼다. 하지만 배신의 절정은 어머니의 재등장이었다. 어머니가 갑자기 서울로 왔다. 연아, 나 잘못했어. 민준이 보러 왔어. 유연은 경계했지만 안아주었다. 어머니는 유나를 만났다. 센터에서 유나 씨, 민준이 잘 부탁해. 연아, 행복하게 해줘. 그 말에 유연은 울었다. 어머니의 변화, 한국 사회의 작은 움직임.
하지만 세라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언론의 익명 제보. 학교 코치의 동성 스캔들 기사가 나왔다. 클럽과 학교가 난리였다. 유연은 기자들의 전화를 받으며 무너졌다. 유나야, 끝났어. 유나는 아니, 이게 우리 이야기야. 숨기지 말자. 두 사람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아니, 소셜미디어 라이브. 우리는 사랑해요. 잘못된 건 편견이에요. 지지 물결이 일었다. LGBTQ+ 단체, 유명인들의 응원. 하지만 반대도 거셌다. 한국 전통 파괴라는 말들. 라이브 방송 후 폭풍이 몰아쳤다. 유연의 블로그는 트래픽이 폭발했다. 감사해요. 우리 목소리가 들려요. 유나는 채널에서 사랑은 공평해요. 라는 영상을 올렸다. 민주는 학교에서 덤마 응원해. 라고 친구들에게 말했다. 아이들의 마음은 순수했다. 세라는 후회했다. 유연에게 사과 편지를 보냈다. 미안해요. 내 잘못이었어요. 행복하세요. 유연은 용서했다. 이제 끝내요. 어머니는 완전히 돌아섰다. 연아, 나도 배울게. LGBTQ+ 모임의 갈개, 가족의 화해, 작은 기적. 유연은 회사에서 휴직 후 프리랜서로 전환했다. LGBTQ+ 컨설팅을 시작했다. 유나는 전문 코치로 복귀, 여성팀을 이끌었다. 두 사람은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민준과 함께 가족처럼. 여름, 한강에서 피크닉을 했다. 민준이 공을 차며 웃었다. 유연과 유나는 손을 잡고 경원이라고 속삭였다. 서울의 불빛 아래 그들의 사랑은 빛났다. 비극은 없었지만 상처는 치유되었다. 한국 사회의 변화 속 그들은 인간적으로 성장했다. 사랑은 강했다. 유연은 일기에 썼다. 유나야, 너 만나서 다행이야. 우리 이야기 계속될 거야. 그들의 삶은 계속되었다. 로맨틱한 일상, 감정의 물결, 한국의 문화 속에서 끝나지 않는 이야기.